네,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는 지난 1차 슈퍼위크에서 30% 넘는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죠. 그래서 추격의 불씨를 다시 살린 상황입니다. 네, 이낙연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이병훈 의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경선 과정에서 충청부터 시작해서 TK 강원까지는 이낙연 후보가 한 27, 8% 정도 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53, 4%된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슈퍼위크에서는 31%까지 올랐거든요. 네네. 지금 캠프의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다소 아쉬운 점은 있는데 네. 지금 사직생이다. 아주 결연한 의지를 후보부터 캠프 전체 의원들 지지하는 의원들이 다 그런 자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근데 다행히 지금 선거는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세가 나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예. 또 지금 최근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라든가 네. 또 오늘 또 이게 홍영표 의원, 김종민 의원, 예. 신동근 의원 지지선을 또 해요. 또 네. 합류를 하게 돼서 탄력을 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0% 그러니까 슈퍼위크가 굉장히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30% 넘을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대보다 못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경선에서 어떤 추격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기대보다 못 미쳤죠. 그런가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은 열세 지역이었다는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었고 네. 아무래도 그 경선 준비가 저쪽에 비해서 좀 늦었죠. 예, 예. 준비가 늦었다는 점. 네. 준비가 늦으면서 점차 탄력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도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낙연 후보의 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좀 답답해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말투가. 예. 근데 이걸 결연한 의지가 나오면서 이제 이낙연이 달라졌구나.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확산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사도 보니까 KSOI 조사 보니까 한 3.6포인트 차이. 이 오차 범위 내로 좁아지고 있고 그래서 추세가 아주 좋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예. 어차피 호남이 네. 변곡점이 될 것으로 그렇죠.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남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다가올 호남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을 좀 확실히 사로잡을 전략이 있으실까요? 결국 이제 국민을 보고 가는 건데요. 예. 이게 어떤 전략보다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을 맡겨도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역대 민주당 경선이 아시다시피 호남이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권리당원 대의원도 많은 데다가 네. 정치적 에너지가 많은 지역이죠. 막 이런 게 상당히 컸죠. 그래서 네. 이번에 경선도 우리 예전에 보면은 제주에서 호남을 거쳐서 올라갔는데 이번 경선을 충청권에서 하다 보니까 네. 좀 손해 본 게 좀 있었어요. 그런가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호남은 역대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지역이고 네. 그런데 DJ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의 제목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참 준비된 대통령감이다.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남 민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후보 다른 후보들도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선거철이니까 표심은 그럼 어떻게 가겠냐. 호남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호남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정세균 후보의 그전에 가졌던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안민석 의원은 지금 이재명 캠프에 계시는데 우리 쪽으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셈법인데 네. 그건 셈법으로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심으로 인해서 참 좋은 분이 아깝게 됐지만은 예. 사퇴하심으로 해서 경선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가 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지표가 단순 합산이 되는 건 아니고 네.
판세를 바꾸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호남을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뭐 개혁 성향도 있고 네. 누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국가를 잘 이끌 것이냐 이게 이제 그런 정신이 강한 지역인데 개혁 성향으로 보면은 개혁이라는 것이 의회 국회 입법 없이 가능합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국회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국회를 알고 이래야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면은 개혁 성향으로 보더라도 예. 뭐 이낙연 후보가 전혀 나쁘지 않다. 또 대통령 감으로써 네. 안정적인 게 있죠. 예. 이게 얼마나 국내적으로 복잡합니까? 이걸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비전 있는 후보는 나는 이낙연 후보라고 생각해서 예. 아마 호남 민심에 상당히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 이낙연 후보 의원직 사퇴가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이제 처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통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보도 보니까 직접 먼저 전화를 정세균 후보 측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격려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 전화를 하셨죠. 예.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언론들이 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찾아가기도 좀 그렇고 예. 또 이제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대권의 꿈을 내려놓는 마당에 그 마음이 아파 있는데 또 그 사퇴하자마자 찾아가서 지지해 주라.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 이낙연 후보의 평소에 예. 어떤 생각들이고 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전화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사퇴하면서 뭐 특정 인물을 지지할 거냐라는 질문에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정세균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걸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살아온 이제 인생의 역정이 있고 정치적인 뭐 그런 에너지도 있고 하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백의종군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 캠프는 정세균 전 총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앞으로 국가에 대한 비전, 정책 이런 걸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분이 못 이룬 꿈을 저희가 대행해서 이낙연 후보가 만들어간다. 이런 자세로 겸허하게 예.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정 전 총리가 얻은 득표율이 모두 무효 처리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51%에서 53%,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31%에서 32%로 조정이 될 텐데 당선관이 이번 결정 이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이건 대단히 문제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과연 뭐였겠느냐. 이게 종다수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 게 아니고 50%가 넘는 그야말로 결선 투표를 치열하게 해서 많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결집해서 후보를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효는 뭐냐? 정세균 후보가 그만두셨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가 받은 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그 국민들 있잖아요. 네. 그 표는 유효죠. 유효한데 계산만 무효로 될 따름이지. 예. 투표 행위는 이미 공식으로 발표됐고 그 얘기는 뭐냐? 모수에서 그걸 빼는 것은 문제가 되다는 겁니다. 네. 그건 그대로 놔두고 가야지 그 무효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모수에서 빼게 되면은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51%가 53%가 돼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후보 예비 후보 계신 분들 중에서 예컨대 추미애 후보가 가다가 나 사퇴하겠다. 그럼 모수에서 빠지잖아요. 예. 그럼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선 투표를 도입한 원래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수 국민 보호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의 이런 당 선관위 결정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건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경선에 하고 있는 후보들한테 힘 팔리게 하는 것 이건 안 됩니다. 그걸 지지했던 어떤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 뜻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라도 보호를 해야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관위의 결정인데 중앙선관위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런 재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정해진 건 아직 없고요. 당 차원. 지금 뭐당 차원에서는 예. 당선관이 그걸 발표를 했지만은 예. 이건 재고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제대로 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이낙연 후보 사직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종로구 지역구니까요. 종로 구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보좌진에게 미안하다 말을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사퇴까지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그만큼 이 민주정부 4기를 수립하는데 굉장히 본선 승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날이면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해서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가 돼야지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 야당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연한 의지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겠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캠프에서 많이 말렸죠. 말렸습니다. 불구하고 본인이 결단을 내리신 거고 예.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장에서 울먹거린 걸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던데 그분이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엄중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속이 따뜻한 분이에요. 네. 어제도 그 참 보좌진 때문에 눈물이 울컥하고 그러던가요. 예. 보기보다 참 샤이하고 그런가요? 따뜻한데 그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예, 그 표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당내에선 당장 후보도 그렇고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퇴에 대해서요. 추미애 후보는 당장 스스로 정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이다. 스스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추미애 후보님은 이렇게 이 토론회 때 그 지켜야 될 금도를 자주 어긋나는 발언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표출이 이낙연 후보한테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예컨대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어쨌든 윤석열 문제를 징계 문제를 거론했는데 예. 본인이 자신 있다고 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징계가 안 됐던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를 키워준 거죠. 그런 원죄도 있는데 이걸 모든 걸 편을 안 들어줬다. 사실은요. 우리 당에서 다 알아요. 역대 검찰개혁에 가장 열심히 하고 예. 끌고 간 분이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노출할 때는 전혀 이렇게 억지 소리 하니까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볼까요? 최근 이재명 후보의 대장지구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 질문에 이낙연 후보가 관심은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포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토론회를 포함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으셔서요. 네. 지금 이렇게 되죠. 저희들이 사실은 본선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예선 때 백신을 많이 맞아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검증과 네거티브를 완전히 이게 동일시하는 네거티브 프레임에 걸린 겁니다. 우리는 검증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자꾸 상대방에서 네거티브다 하니까 예. 마치 이낙연 후보가 점잖은 사람이 저런 네거티브를 해? 이런 부정적 여론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사실은 검증은 국민의 몫입니다. 검증은 국민의 몫이고 적어도 예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뭐 대장지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예. 지켜보겠다. 그런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남지구에다가 어쨌든 성남 시장 때 일 아니겠어요? 네.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했는데 3억 5천 투자해가지고 4천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혹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죠. 3억 5천 투자해서 4천억을 벌었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이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진상을 밝혀주셔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선
경선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밝혀주셔야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검증은 국민의 몫이지만 검증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이병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